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자, 8월 25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간 주요 일정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참조적으로 주 초반에는 약간 시장에 부정적인 일정들이 많이 깔려 있고 주말에 조금 기대할 만한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왠지 이번 주는 전약 후강될 것 같다. 주 초반에 좀 헤매다가 주반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첫 번째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가 주조하는 책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 이상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주가엔 어떤 영향을 받을지, SK 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탈지, 요게 궁금할 건데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가는 것 같더니만 이번 주에 빠지니까 좀 또 다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삼성전자가 주주하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워낙 SK 하이닉스가 세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거는 기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애게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어제 우리 주식시장 전체가 좀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또 오늘 또 분위기가 바로 좀 살아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삼성전자 주주하는 책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주가를 당장 어떻게 끌고 다닐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설명 좀 드리겠고요. 자,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코스피 시가총 1등, 2등이니까 이들 기업들의 흐름이 앞으로 뭐 한두 달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우리 지수 ETF에 투자나 매매하시는 분들 또는 지수 ETF를 갖고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가 네 박자 다시 한번 오늘 바뀐 부분들 없는지 점검을 해드리면서요. 우리가 이제 흔히 기업들의 성장 밸류 수급 재료 요 네 박자를 딱 보면 당장 주가는 어떻게 갈지, 긴 흐름은 어떨지,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현재 위치에서 삼전닉스의 네 박자를 점검을 해드리면서요. 앞으로 한 2, 3개월 또는 한 6개월 또는 1년 이상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주가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이제 홀짝 박사 원샷 원킬이라고 하는 이제 유료 자문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저희는 지금 대충 포지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세요. 이렇게 회원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사라, 팔아라, 얼마에 사라, 얼마만큼 사라, 다 직접적으로 핸들링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한번 추천한 종목은 제가 매도하는 그날까지 매일 문자로 또 매일 영상을 찍어서 제가 AS를 하면서, 이거는 뭐 제가 교육하는 곳은 아니고요. 결국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얼마 낼 것이냐, 한 1, 2천씩 벌어서 이용료 1, 20만 원 내고 하면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 금액이 너무 좀 적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난 이 정도는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하면서 일단 충분히 자문료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금액 좀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우리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저희 포지션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잘 참조해서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잘 참조를 하시면 오늘도 제가 포지션 저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요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저희 홀짝 박사 원샷 원킬 얘기를 하면서 좀 하다못해 투자 금액이 한 5천원 넘어가시는 분들만 투자 금액 5천 이하이시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월 받는 자문료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 금액은 최소 5천 이상,
저희 회원님들은 주로 한 1억 정도는 기본 하시고, 좀 세게 하신 분들은 막 2, 300억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투자 금액은 최소 5천 이상이신 분들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투자 금액 제한 없이, 내가 투자 금액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제한 없이, 지금, 이번에는 안 해보신 분들 꼭 한번 이번 기회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8월 말,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 8월 말 빅 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빅 할인에다가 요 특강이 붙었어요. 요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자, 요거는 미리 잠깐 한 1분만 이벤트 안내 드리고요.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짝박사 원샷 길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함께하는 동안에 종목 추천 관리해드린다는 거 하고, 특히 이번에는 제가 홀로서기 특강, 제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홀로서기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홀짝박사 원샷 온킬은 우리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 1개월 88만원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입 가능하고요. 일단 오늘 이벤트, 일단 우리 8월 말 이벤트 열어드린 부분은 요걸 29만 원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금액적인 부담이 확 줄죠. 또 기존에는 저희가 이 생애 첫 가입자만 요게 가능했는데, 이번 8월 말에는 뭐 생애 첫 가입자가 아니고 뭐 예전에 한번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개월에 29만 원에 일단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었고요. 함께 하는 동안에 뭐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하는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제가 이번에 안 해보신 분들 꼭 하시라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마지막 주, 그 다음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쭉 해가지고 저희가 1개월 완성반 이 홀짝박사 30년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드리는 그런 강좌를 저희가 이번에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별도로 돈 받는 게 아니라 요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요 서비스도 저희가 추가를 해드려요. 제가 한국경제TV에 이제 홀짝박사 증권대학이라고 제가 요걸 한 15년 정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육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워낙 요즘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또 가끔씩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실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들, 뭐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놔야 되는 기법들, 우리가 대충 종목을 한 3번 나눠서 하면은 10번 들어가면 한 8, 9번은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오늘 하루 시세, 오늘 내 종목이 급등할 것 같아, 또는 급락할 것 같아, 조금 오를 것 같아, 조금 내릴 것 같아, 이거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장 출발 1분만 딱 쳐다보면 오늘 이 종목은 조금 오르겠구나, 이 종목은 급등하겠는데, 이거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전수를 해왔고,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TV에 있는 전문가님들 다 저한테 교육받아서 제가 가르친 내용 갖고 지금 실전에서 매매하시고 교육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제가 원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TV 제가 1호 전문가입니다. 1호 전문가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지금 현재 제 주 사업이 이 전문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TV의 이제 전문가님들,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 제 회사에서 제가 양성을 시켜서 제가 지금 7개 경제TV랑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제가 송출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 회사 거쳐간 전문가님들이 거의 700분 가까이 됩니다. 700분.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TV 활동하는 전문가님 다 합쳐봐야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저희 회사 출신들이 많아서 제가 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줬던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딱 1개월 완성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강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강좌를 제공을 할 건데,
1주차에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뭐 10배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주도주 발굴하는 방법들,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2주차에는 저게 저는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금 박스권 장세에서는 가마 들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샀다가 때리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다고 뭐 너무 단타 매매는 아니고 단기 한 1, 2주짜리 또는 한 3, 4주짜리 이런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 아주 쉽게 승률 높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2주차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장 출발 1분 만에 오늘 급등하겠구나, 급락하겠구나, 조금 오르겠구나, 조금 내리겠구나, 요거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으냐 하면, 내가 꼭 단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꼭 내가 주식을 사고 나면 장 끝나고 보면 내가 꼭대기에 샀다든가, 꼭 팔고 나면 장 끝나 보니까 뭐 제일 저점에 팔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일 시세를 예측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보통 선수들은 이 종목 오늘 좀 뜨겠는데 싶으면 아침 그냥 올라갈 때 따라 사버립니다. 장 끝나 보면 올라 있는 경우가 많고요. 팔려고 했다가도 오늘 좀 뜰 것 같은데 하면 파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거 급락할 것 같은데 하면 살려고 했다가도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당일 시세를 예측할 줄 알면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좀 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이런 기술이 생기고요. 특히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기법을 써서 장 출발 한 1, 2분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 이게 주도주구나 하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 사가지고 먹는 거죠, 그냥. 어떤 경우는 뭐, 이거 오늘 돈 들어오네 하고 샀는데, 뭐, 장 끝나 보니까 뭐 20, 30% 올라 있고, 개별주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주, 2주, 3주차, 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도 있고, 뭐 HTS나 MTS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써야 되는데, 요 중장기 단기 당일 시세 예측을 위한 도구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도구들까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과정은 이번에 1개월로 진행됩니다만은, 이번 교육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서 잘 모르잖아요. 요 교육 영상은 연말까지 계속 반복 시청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요거 이미 주말에 가입 신청하신 분들 많은데, 아직 신청 난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요 02-786-7733, 요 번호는 저희 회사 문자 이 발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못했는데 하신 분들은요, 요쪽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전화는 안 받으니까 전화 주지 마시고 요쪽으로 번호 등록해서 요쪽으로 가입 안내 이렇게, 또는 가입 신청 이렇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따가 말미에 우리 또 홀짝박사 원샷원킬은 뭐 어떤 식으로 종목 추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뭐 최근 수익률이 어떤지, 뭐 이것도 한번 다 말씀 따라 한번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간 주요 일정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 전망 좀 해드리고, 삼성전자 전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전닉스 4박자를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 그림 그려드리고, 저희 우리 홀짝박사 원샷원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주요 일정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번 주는 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딱 3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월요일 날은 이란에 대한 제재안이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은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조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노출은 그 다음날 노출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오늘 우리한테 지금 노출된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한테는 목요일 날 노출이 되는 거고,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오시의 연설은 우리한테는 주말 토요일 날 노출되겠죠. 자, 일단 요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부정적인 영향이 세고, 케빈 오시 연설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월요일 날 미 재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를 한다는데, 뭐 당연히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를 한다는 게 이번엔 특히 이란에다가 막 제재를 때리는 관점이 아니라요. 이란에다가 이란하고 지금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있죠. 뭐 이란에 지금 뭐 기름 샀쓰고 있는 대표적인 뭐 중국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란을 둘러싸고 이 뭔가 지금 미국은 이란을 제재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 뭐 이란을 어찌 본다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국가들 얘네들을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중국이라고 보면 돼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또 중국이 또 불안 요인을 만들면 이게 아시아 전체가 불안해지고 아시아 경기 자체가 또 불안해지니까 또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절대 호재가 될 수는 없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이거 지금 오늘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노출이 되겠죠. 우리가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깜짝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정적이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오른 날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최근 한 1년 정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 발표하고 그날 빠지고 오른 날이 없습니다. 한 10번 중에 진짜 한두 번 올랐나?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엔비디아가 최근 한 2, 3년간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좋은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해 있다 보니까 또 실적 잘 나올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좋은 실적 발표해도 제로 노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야, 역시나 뭐 깜짝 실적 발표했네. 뭐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뭐 크게 안 올라가는 분위기면 요걸 차익 실현 기회로 하자. 또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 안 올라가면 실적 발표하고도 안 올라서면 좀 더 빠질 수 있겠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면 빠집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시장이 분위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반기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는 요소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또 깜짝 실적 내고 또 주가는 빠질 건데 이러면 또 반도체 흔들림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부정적 일정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엔비디아가 GPU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상 이유가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GPU 가격을 15% 일단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삼전닉스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면 좋지만 얼마만큼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면 천하의 엔비디아마저도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만큼 반도체 병목이 지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진짜 돈 잘 벌고 있구나. 이거 좀 더 오래 가겠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다면 이걸 좋게 반응을 하겠지만 사실 작년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삼성전자는 7배나 올랐고 1년 만에 SK하이닉스는 뭐 12배나 올랐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들 기업들도 뭔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제품 가격 뭐 인상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할 때, 그러니까 미래 추정치를 뽑을 때 이렇게 뭐 제품 가격을 올린다 하게 되면 제품 가격 올라가니까 더 많이 벌겠네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AI 클라우드 사업자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도체도 수량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메모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구나. 병목이 심하구나.
본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겠네라는 관점인데 시장의 어떤 주가 반응은 일반적으로 나쁘게 반응 도는 경우가 많아요. 단 그런 이유로 푹 빠지면 결과적으로 돈 잘 번다는 얘기잖아 하면서 다시 올라서지만 어쨌든 그게 딱 노출될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일정도 부정적이고 수요일 일정도 부정적이고 대신 이제 금요일 일정은 좀 긍정적인 게 지금 현재 11월 3일 날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치솟고 있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들, 여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또 국채 금리를 끌어내릴 거야 하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뭔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좀 발을 맞춰주겠죠. 이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치솟는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글로벌 공조를 좀 이끌어내는 듯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 이제 시장 자체가 실질적 국채금리도 급등하던 게 좀 진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진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에 7월 달에 폭락했던 이유가요, 국채금리가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도 등달아서 급등을 하고, 이렇게 비싸게 이자 줘가면서 돈 빌려가지고 즉 채권 발행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하려면 이게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투자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적게 팔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반도체 망가지면서 7월달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국채금리가 안정될 만한 요인들은 우리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월수금, 미국 시간으로 월수금 일정이 초반에는 한국 증시에 좀 부정적인 일정들이 좀 깔려 있고, 대신에 주말에 좀 긍정적인 일정이 있어서 주 초반에 좀 헤매다가 이제 금요일 기대감에 주 후반에 살짝 고개를 들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뭔가 좀 이렇게 전약 후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 참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조금 아쉽게도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금융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살짝 제재를 하겠다라고 강력한 표현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안 하고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데 차라리 발표를 해버리면 악재가 노출된 걸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은밀하게 따지면 아직 발표가 안 나온 겁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발표하겠다니까 요게 주중 내내 약간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도 깜짝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번에 엔비디아 GPU 칩 가격을 15%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두 분류예요. 인상하면은 내년 내후년 매출 전망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단 어쨌든 간에 전체 파이는 커지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AI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데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릴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 야, 가격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이익이 더 나오겠네로 시장 반응이 나올지, 뭐 당장은 더 나오겠지만 앞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뒤에는 꺼질 수 있어, 이쪽에 반응이 더 나올지, 현재로서는 약간 요거 미지수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이쪽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오늘 엔비디아가 이런 제품 가격 인상 발표했더니만 바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 박살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고, 그다음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오시의 연설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결국 뭐 주 초반 좀 눈치 보기가 주반과 다음 주를 좀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주중에 조정 나올 때 좀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 주주하는 책, 그 다음에 주가 역량 어떨까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SK 하이닉스 최근에 130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요. 요거 바닥 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60만 원의 줄을 쫙 끊으면 요가 160입니다. 160만 원 밑에서는 좀 빠지더라도 지나보면 금방 올라옵니다 라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180만 원과 200만 원 줄을 쫙 그드리면서, 자, 최근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냐 하면요. 자, SK 하이닉스가 7월 달에 뭐 주가 빠진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달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신용 반대 매매까지 틀렸으니까 이거 바닥 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급반등 나오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들어가니까 급반등 나왔다가 살짝 눌렸는데, 제가 한 주당 160만 원 밑에서는 지나보면 다 160만 원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또 160만 원 깼는데 160만 원 미만에서 잡으면 무조건, 예, 조금만 지나보면 그냥 160만 원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160만 원 깨졌죠. 좀 지나보니까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주하는 책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았죠. 그래서 주주하는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보면, 일단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매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기간은 3개월, 8월 20일인가 21일부터인가요? 해서 3개월간 진행을 하고, 규모는 한 40조 정도 됩니다. 하나 참조적으로요, 한 40조 원 정도를 3개월 동안 살려면 하루에 6,500억씩 사야 됩니다. 하루에 6,500억씩, 3개월이면 거래일수로 6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6,500억씩 사야 40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30년 경험상 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거 쭉 보면 보통 이제 3개월 안에 얼마만큼 사겠습니다 하고 보통 한 2달 안에 다 끝내요. 그럼 2달 안에 끝낸다는 얘기는 하루에 2달이면 거래일 수가 40일이니까 하루에 얼마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1조 원씩 들어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었죠. 그럼 하루에 1조 원씩 2달 내내 사가지고 이거 소각시켜버린 겁니다. 하루에 1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프로그램 세팅을 걸어 놓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분 간격으로 얼마씩 사 하고 프로그램을 걸어놔요. 보통 몇 시부터 그냐면 9시 한 10분, 15분부터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 2시, 길면 2시 반 정도까지 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5시간 내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시간이면 1시간에 얼마 사야 되나요? 1시간에 2천억 사야 되죠. 자, 1시간에 2천억이면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1분에 얼마 사야 될까요? 1분에 33억 사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2달간 1분에 33억씩 SK하이닉스를 계속 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소각시켜버린 거예요. 1분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1분에 33억을 쏘는 33억을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SK하이닉스를 때릴 수 있는 놈들이 누가 있나요?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개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잔뜩 물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고점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사주 매입까지 막 해준다는데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개인들이 급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빨리 팔아야 돼. 오늘 자사주 사줄 때 안 팔면 나 영원히 못 팔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잘 모르는 그런 개인들이야. 그냥 뭐 자고 일났더니만 미국 나스닥 뭐 반도체 빠졌대 하면 오늘 다 때려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네, SK하이닉스가 뭐 내년 내후년에 얼마 번다더라. 지금 뭐 주가는 어쨌든 밸류상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급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관들 중에요. 자금력이 좀 있는 애들은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투신, 사모펀드예요. 지금 한국경제TV 활동하시는 전문가님들 중에 펀드 매니저 출신은 저 혼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28살 때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경제TV 방송한 게 2년 돼서 지금 27년째 한국경제TV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자산운용사에서 그냥 펀드 매니저를 계속 하고 있을걸. 네, 왜 안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한국경제TV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또 우리 또 전문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제가 하면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제 이제 직장 뭐 선배, 후배, 동기들 아직 다 펀드 매니저 하고 있어요. 꽤 큰 돈을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뭐 조 단위씩 다 굴려요. 큰 데 있는 애들도 있고. 자, 이번에 얘기 보니까요. 얘들 지금 사고 있대요. 안 팝니다. 얘네들은 뭐 짱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밸류 다 아는데 뭐 7월 달에 빠진 거는 수급 때문에 빠진 거 다 아는 거고 저 위에 워낙 매물이 많아서 개인들이 5, 6월 달에 막 레버리지 ETF 막 사가지고 물린 분들이 많아서 절 뭐 V자로 뚫고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막 급하게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애들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한다니까 야 이러면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애들은요. 갑자기 시장에 어떤 위험이 생기면 무조건 해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막 조 단위로 움직이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포트를 이렇게 짜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 막 변동성이 생기면 내가 뭐 갑자기 팔았다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팔면서 주가 박살나 버릴 거고 사면서 주가 급등해 버릴 거고 하니까 갑자기 팔도 못 합니다. 하니까 얘네들은 일단 시장에 위험이 발생하면 해칭을 걸어요. 해칭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물로 그러니까 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 파생 상품이죠. 선물로 그러니까 지수 선물로 지수 선물을 좀 매도를 쳐서 매도 해칭을 좀 걸어 놓는다든가 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방어하기 위한 일부의
어떤 자금은 지수 선물을 매도를 쳐서 해칭을 좀 걸어 놓는다든가, 또는 요즘 다 개별 종목마다 이 개별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개별 주식 선물을 갖다 매도를 때려가지고 좀 해칭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도 해칭을 걸어 놓으면 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빠지더라도 이쪽이 올라가니까 상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칭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큰 자금을 핸들링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해칭을 걸어요. 가만히 이렇게 뭐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 좋아졌다고 뭐 주식을 왕창 샀다가 또 싫어졌다고 갑자기 주식을 다 팔았다가 개인들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못 움직입니다. 덩치가 커서. 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종목들을 쭉 핸들링 하다가 좀 시장에 위험 신호가 발생하거나 하면 무조건 다 해칭을 겁니다. 매도 해칭을 걸어요. 내 종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지수 선물이든 개별 주식 선물이든 또는 뭐 공매도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즘 뭐 ETF로도 매도 해칭 걸 수 있으니까 그는데 지금 7월 달에 장 급락하면서 대부분 매도 해칭을 좀 걸어 놨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야, 이 속도라 1분에 33억씩 막 2달 쏟아보면 얘 올라갈 건데, 얘가 올라가다 보면 삼성자도 따라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 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매도 해칭 걸어놨는 거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기관들이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매도 해칭 거라는 거를 푸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하나 남았네요. 자, 외국인들은 부정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그 어떤 외국인들도 뻥을 친 게 아니라면 그들의 보고서상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비싸다라고 보고서 내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계속 싸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부르면서 실제로 주식은 1월 이후로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아니 뭐 매수를 불러놓고 매수 의견을 내놓고 주식은 자꾸 팔고 이것들 팔아먹으려고 매수 의견 내는 갑다라는 오해를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펀드 매니저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데 얘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아셔야 돼요. 얘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한국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합니다. 전 세계. 그럼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면 1조 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천억 원 채권 투자하고 7천억 원 주식하고 그럼 7천억 중에 한 5천억 원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 증시하고 한 2천억 원 한국, 홍콩, 대만을 포함한 이머징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 국가별로 얘는 몇 프로 얘는 몇 프로 이렇게 비중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온 만큼 그냥 까는 겁니다, 그냥.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 계속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걔네들이 똑똑한 걸까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삼성전자는 10만원대였고, SK 하이닉스는 뭐, 100만원도 안 할 때인데, 그때부터 팔았잖아요. 얘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얘들 파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뜨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 상반기에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 비중 요만큼 해야지 해라는 게 넘어서기 시작했고, 넘어선 만큼 그냥 까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증시가 빠졌더라면 얘네들 아마 샀을 거예요. 팔지 않고. 그럼 얘네들이 그냥 장 빠지고 사는 게 좋은 의미로 볼 필요 있나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샀다기보다는 주가 빠져서 그냥 산 겁니다. 비중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팔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기대를 하지 마요. 계속 팔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단 파는 속도가 하반기는 조금 낮아요. 올 상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도 뭐 빨리빨리 막 팔아야 되는 자꾸 넘치니까 드러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급하게 막 드러낼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긴 파는데 상반기보다는 속도는 좀 완만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외국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급하진 않다 그랬죠.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날은 외국인이 오늘 한국 주식을 이만큼 추려야 되겠어 하고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사 하이닉스가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하더라도 얘들이 때리고자 하는 물량이 더 많이 잡혀 있으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해도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날은 외국인들 오늘은 간망하는 분위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 매입은 계속 들어오는데 1분에 33억씩 들어오는데 얘들 오늘 매도는 안 하는 날이야. 그럼 주가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매도를 하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내일 매도를 안 하면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어떤 날은 오늘은 내가 요즘 사야지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도 막 들어오는데 외국인들까지 등달아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아마 180만원, 200만원 사이로는 금방 들어갈 거고 200만원대 워낙 매물이 많으니까 매물 좀 소화하다가 뚫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 뚫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 자사주 매입 3개월 잡혀있지만 거의 2달 만에 끝낸다 그랬죠. 그러면 2달이 지나고 나면 석 달째 되면 어떡할까요? 자사주 매입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을 먹고 싶으면 지금 사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좀 조정을 이용해 사라. 또 조정 나올 때 못 사고 있다 이럴 때 흥분해 사지 말고 지금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줄을 어디다 끊어라 그랬냐면 일단 20만원에 제가 줄을 한번 탁 꺼드리면서 바닥 친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 25만원에 줄을 쫙 꺼드리면서 앞서 SK하이닉스 160만원이 삼성전자로 따지면 25만원입니다. 그래서 25만원 밑에서 25만원 밑으로 빠지면 25만원 위로는 금방 올라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80만원이 삼성전자한테는 28만원, SK하이닉스 200만원이 삼성전자한테는 30만원 이렇게 줄을 끊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최근 이런 이유로 쭉 빠졌는데 바닥 친 거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60조짜리 헤지펀드 원래 반대 매매 나갈 뻔 하던 게 이제 시타델에서 그걸 장외에서 인수를 해주면서 반대 매매까지는 안 나갔죠. 그래서 야 미국의 60조 그러니까 우리 AI 천재 24살짜리 AI 천재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60조 원짜리 하나 청산됐다더라. 다행히도 반대 매매 나갈 뻔한 거 극적으로 막았다더라 라는 소식 전해지면서요. 급반등이 들어왔다가 8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들어가면서 조금 고개를 숙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당 관련된 기대감 붙으면서 고개를 들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야 뭐 배당 발표한다더라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랐다가 배당 뚜껑 열었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주가 다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여러분들께는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찐바닥 친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25만원 밑에서는 사놓으면 금방 올라간다. 25만원 밑에서 사놓으면 금방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주주환원 책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좀 SK하이닉스처럼 자사주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게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처음에 얘기한 게 지금 이번에 우리 3분기 특별 배당
기존의 배당, 기존의 분기 배당금 포함해서 특별 배당 다 합쳐서 3분기 때 30조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익 난 것들 많으니까 또 내년 1월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60조에서 많게는 80조. 이거 뭐, 배당을 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지, 이거는 뭐 그때 돼서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실망을 한 거예요. 작게는 30조에서 60조니까, 작게는 90조 원에서, 많게는 110조 원 주주 환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애게는 결국 왜 애게가 됐냐 하면 자사주가 없어서 그래요. 자사주 매입 소각. 왜냐하면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들었던 것처럼요. 야, 40조 원을 석 달간 쏘면 1분 간격으로 2달 동안 1분 간격으로 33억을 쏘는 건데, 그럼 단기로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거 빨리 사야지 하고 막 매기도 막 붙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외국인이 때리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헤매다가도 외국인들 매도가 멈추면 좀 올라갈 거고, 외국인들이 좀 사자가 붙어버리면 급등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하지, SK하이닉스처럼. 그냥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은 없고 배당만 딱 발표해버리네 이래 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에 30조 원 나눠준다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발표하나요? 10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기준일을 발표합니다.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3분기 때 기존의 분기 배당금 포함해서 특별히 한 30조 원을 풀겠습니다. 주주들한테 30조 원 나눠줄게요. 이제 기준일은 언제입니다 하고 딱 그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 먹으려면 내가 뭐 오늘 안 사도 된다는 얘기죠. 뭐 다음 주에 사든 9월 달에 사든 뭐 9월 말에 사든 어쨌든 배당 주는 기준일 전에만 사면 되니까 당장 주가를 올릴 만한 내용은 아니죠. 뭐 한두 달 후에는 주가를 올릴 만한 내용이지만 당장 오늘 주가를 올릴 내용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60조에서 80조 원을 더 뿌립니다 하니까 금액만 넣고 보면 대단한데, 이거 언제 발표하나요? 내년 1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한 60조에서 80조 원을 이 중에 얼마는 배당을 하고 얼마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건데 하는 발표를 할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뭐 금산분리법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은 좀 쉽지가 않아서 결국 또 배당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배당 60조에서 80조 특별히 해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도 내가 받으려면 지금 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그 관련 발표하면서 배당 기준이 언제입니다 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하니까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저하는 제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갔다가 뒤에 빠지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쉬었다가 뒤에 올라가는 거 하고, 자, 이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어요. 결국 만나는 위치는 둘 다 여기입니다. 자, 지금 둘 다 여기고요. 먼저 갔다가 좀 내려오는 거 하고, 안 가다가 뒤에 올라가는 거 하고, 결국 내가 기간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뒤로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1번이 되면 지금이 행복하고 나중이 고로울 거고, 2번이 되면 당장은 답답하고 나중에 행복하겠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요 차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도 올해 200조 버는데 버는 거에 상당 부분 이제 배당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올해 300조나 버는데 좀 물론 아쉽게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수준에서 배당을 한다라는 어떤 기존 방향이 안 바뀌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대신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발표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에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라니까. 자, 주주환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이에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당 얼마씩 돈 나눠주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시장에 좀 더 선호하는 거는 차라리 어차피 뭐 배당 줄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버리면 자사주 사는 동안에 주가 올라갈 거고, 소각하니까 이게 한 주당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한 주당 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결국 뭐 배당 받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얘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쪽에 조금 더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둬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산법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지금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갖고 있거든요. 우리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사들은요, 비금융 계열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비금융 계열사, 그러니까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 이상 못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10%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돈 번 걸 갖고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 주식을 사서 주식을 소각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럼 전체 발행지수가 딱 줄어듭니다. 그럼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삼성생명의 지분은 바로 10% 넘어가 버려요. 금사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하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쉽지 않고 결국 배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똑같이 여기에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1번이 있고 1번마가 있고 2번마가 있어요. 자, 이 1번마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처럼 하루에 막 1분 간격으로 33억씩 두 달 내내 쏘니까 이게 막 어쨌든 막 중간에 막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러다가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사주는 거니까 빠지는 겁니다. 1번만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럼 2번만은 당장 뭐 배당이니까 급하게 안 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니까 삘삘대고 있다가, 하지만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배당일에 가까워지면 빨리 사야 되잖아요. 개인들처럼 등차 작으면 뭐 배당 하루 전에 사도 되는데, 기준일 하루 전에 사도 되지만, 외국인 기관들처럼 큰 자금 핸들링 하는 애들은요, 미리미리 사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뭐 10월 말에 배당 기준일 것 같다 하면 적어도 한 달 반 전, 9월 중순부터는 쌓아야 돼요. 그럼 스물스물 주가가, 결국 여기 있는 놈이 앞으로 뭐 한두 달 뒤로 가서 보면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오르는 건데, 단 자사주 매입을 선택한 놈이 먼저 가고 배당을 선택한 놈은 뒤에 가고,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요런 차이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공략한다면 하이닉스는 빨리 먼저 공략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기회를 노려야 되고, 요런 맥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막 이렇게 가는데 어차피 같은 계열의 기업인데 뭐 그럼 삼성전자는 안 가고 계속 헤맬까? 그건 아니죠. 얘도 올라가는 가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약간 기울기가 약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세게 가고 꺼지고, 먼저 좀 천천히 가다가 뒤늦게 시세를 붙이고, 요런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 펀드 매니저 하다가 한국경제TV 첫 출연을 할 때 제가 필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홀짝박사는 필명을 그때부터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짝박사는 필명을 쓴 이유가 주식이 좀 용어도 어렵고 많은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까? 홀인지 짝인지 오를지 내릴지 좀 쉽게 설명할까 해서 자, 이제 홀짝박사는 필명을 쓰면서 어쨌든 제 방송에 오면 홀인지 짝인지 제가 심플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계속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어렵진 않죠. 네, 대충 어렵진 않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삼성전자도 똑같이 28만원, 30만원 사이에 들어가서 물량사 좀 하고 30만원 뚫는 시도가 나오는 분위기니까 막 빠질 때 또 너무 막 겁내지 말고 용기 내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주주하는 책과 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삼성전자 주주하는 책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 지금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한 달 지나서 보면 그때는 SK하이닉스 주춤주춤하고 얘가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약발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되고, 이제 삼성전자는 배당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시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시고요. 기타 지금 현재 가격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공이 성장 점수 90점. 지난해 대비 올해 급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는 성장에 의문이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밸류 점수도 지금 다시 80점으로. 제가 7월 말에는 밸류 점수 90점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그래도 7월 말보다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밸류 매력은 한 80점, 80점이면 매력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수급은 여전히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점은 되겠죠. 근데 앞으로 자사주 매입 기간이 이제 막 SK하이닉스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뭐 배당 받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막 들어올 거니까,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70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50점이지만 재료는 여전히 빵빵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고 주가도 너무 싸고 주가 끌어올릴 만한 재료도 빵빵한데 지금 시장 수급이 안 좋아서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급만 조금 돌아서면 이 주가는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이 수급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매입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주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SK하이닉스가 먼저 돌아서고 뒤늦게 배당 받으려고 삼성전자도 돌아서고, 이러면 결국 한두 달 지나서 이렇게 오늘을 보면 저때 샀어야 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홀짝파서 원샷 온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는 미국 이란 전쟁 나버렸죠. 3월 달 폭락이 좀 힘들었고, 4월 달에 다시 좀 휴전을 하면서 올라서긴 했지만, 본격 랠리가 사실 5, 6월 달에 한 달 반 정도 나온 건데, 이때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막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되고, 뭐 대만에서 GTC 행사 열리고, 또 뭐 SK하이닉스 100조 원 한원설 돌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슈가 붙어가지고, 이때는 대한민국 모든 자금들이 삼전닉스 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전닉스가 아닌 종목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기간에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최근에 보면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박살났던 종목들이 4월 달에 휴전하면서 좀 올라왔다가 5, 6월 달에는 삼전닉스가 막 달리는데, 삼전닉스가 아닌 종목들은 죄다 엎어져 버린 사태가 벌어졌고요. 7월 달에는 삼전닉스 빠져버리니까 여기 물량 잠겨가지고 이쪽도 같이 타격을 좀. 그 어찌 본다면 최근 몇 달을 보면 4월 달 휴전 이슈 때문에 반짝 한번 반등 나오고 나머지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가장 대표하는 기업들 보면, 예를 들어 증권주들 같은 거, 지금 미래에셋증권 보시면은요, 4월 달에 전쟁 나서 한번 빠졌다가 4월 달 휴전하면서 살짝 반등 뭐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5월, 6월 빠지고 7월 빠지고, 이게
미래증권입니다. 대한민국 증권주를 대표적인 지수 민간주라 부르는 미래증권이 그렇고, 심지어는 뭐 원전주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 또 보면 4월 달에 3월 달은 이제 출렁이었죠. 미국 이란 전쟁 나는 바람에 4월 달 휴전하면 좀 올라가더니만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박살 나버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뭐 현대건설이든 3월 달에 한번 출렁거렸다가 4월 달에 휴전 이슈로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전닉스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박살이 나 있지만 삼전닉스 외의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월 달에 반짝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100% 이상 급등을 했고, 이게 저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면 목표가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야, 이게 이 시세가 이까지는 적어도 붙는 분위기인데, 제가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이 주가가 꺼져 주길래, 절의 찬스다 해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 ETF를 쭉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4월 달에 휴전하면서 또 바짝 수익을 냈었고, 5월 달, 6월 달은 삼전닉스 쪽으로 이벤트가 확 쏠려있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한번 낄지 모른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35만 한번 넘길 것 같다. 하면서 5월 달에도 저희는, 그러니까 3월 달에도 먹고, 4월 달에 많이 먹고, 5월 달에도 삼전닉스 갖고 많이 먹고, 6월 달에도 삼전닉스는 올랐으니까 또 많이 먹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어떤 대응을 했냐 하면 이게 조금 거품 낀 것 같다 해서 요날 두 번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ETF들 전체 자산의 절반을 이날 차익 실현하고요. 이날 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100%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계절적으로 7월달에 빠집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 말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만져요. 7월달에 안 만집니다. 그래서 원래 7월달에 추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게 여기서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레버리지 ETF 사는 사람들 순식간에 반토막 나기 때문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후유증을 심하게 한번 낼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7월달을 현금 들고 있으면 아마 좋은 기회 나올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좋은 기회가 들어왔고요. 저희는 또다시 기회가 왔다. 올해 3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4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5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6월 달에 기가 막히게 꼭대기 다 때려놓고 현금 들고 있는데 또다시 삼전 하이닉스를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잡아서 저희가 7월 말에 급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 8월 달에 이제 레버리지 ETF 이제 규제 들어가면서 좀 밀리니까 사람들 좀 불안해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유, 전혀 불안해할 거 없다.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금방 올라갔죠. 근데 대신에 요날 걔는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비중 100%로 풀베팅을 밑에서 했었는데 요날 바로 못 간다 가지고 요날 좀 줄였어요. 비중을 제가 100% 들고 있는 거를 나눠 팔았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한 20% 팔아서 80%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줄여서 60%까지, 그 다음에 또 줄여서 40%까지 3일 나눠 때렸거든요. 아주 비중을 100% 들고 있는 거를 2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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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비중을 40%로 줄였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번에 100을 들고 있던 거를 100% 들고 있는 거를 요날 20%씩 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로 줄였다가 60%로 줄이고 40%로 줄였다가 요날 다시 늘려서
60%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어제 오늘 비중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주후반이나 다음 주 이렇게 올라갈 건데 바로는 안 가고요. 또 한번 눌렀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일 거예요. 또 여기서 늘려놨는 거 위에서 또 한번 줄일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회원분들한테 문자 발송한 내용들 잠깐 보내드리면, 자, 홀짝파사 김문석입니다. 해서 오늘 대응. 자, 미국 시간 월요일 이란 규제 발표 부정적이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부정적이고, 금요일 날 잭슨홀 케빈 오시 연설 긍정적이다. 이번 주는 주중에 부담되는 일정이 대기 중인데 이번 한 주 전약 후강 염두하고 이번에 이를 주식 비중 제약대기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5만원 이하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고 28만원, 30만원 진입 시도하고 난 다음에 30만원 탈환 시도. SK하이닉스는 160만원 이하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있고 180에서 200만원 진입 시도 후에 200만원 탈환 시도 예상된다. 요게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저 9월이나 10월 달에 삼전닉스 모두 상승 모색할 것 같다.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얘기는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문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주식 비중 100%까지 비중 확대 후에 다음 주 상승을 이용해서 또 이번 주 비중 확대한 물량만큼 다음 주에 또 비중 줄이면서 또 기회를 엿볼 거다. 오늘 당연히 매도는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비중 5%씩 오늘도 추가하겠다. 홀짝파사 보유종목 현황. 원래 앞서 얘기했던 주식 비중 100%였던 게 지난주에 80, 60, 40까지 줄었다가 지난 수요일 날 다시 늘려서 60% 만들었고 어제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어제 늘리고 오늘 늘리고 해서 다시 90%, 오늘자 기준 90% 만들었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용해서 지난주 초 주식 비중 줄였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급락장의 비중 좀 늘렸는데 예고한 대로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주식 비중 100%까지 올릴 거라고 뭐 미리 회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늘리고 오늘 늘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희 40% 들고 있던 거 30, 20까지 줄였다가 다시 30, 40, 45. 오늘은 현재가 25만원인데 25만 3천원 이하에서 비중 5% 추가하세요. 뭐 지금 25만 항상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지금 현재가는 25만원인데 25만 3천원 밑에서 사면 됩니다. 이거 뭐 오전에 발송된 거니까요. 충분히 다 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조, 현 시점 삼성전자 비중 자산 대비 45% 수준 적당하다. 지금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들,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현 가격권에서 자산 대비 45%까지 오늘자 매수 가능합니다.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5% 더 추가라는 얘기고 나 없는데 하신 분들은 45%까지 배팅을 하라 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도 40에서 20까지 줄였다가 다시 지난주 수요일날 좀 늘리고 오늘 이번 주에 어제 오늘 늘려서 오늘은 지금 159만원인데 160만원 밑에서 추가하세요. 뭐 따라하는데 전혀 어렵진 않죠. 지금 현재가가 150만원 159만원인데 160만원 밑에서 물량 잡아라. 뭐 역시 오전에 발송한 내용이니까 160만원 밑에서 잡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그리고 현 시점 SK하이닉스 비중 자산 대비 45% 수준 적당하다. 신규원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45%까지 오늘자 매수 가능하다. 코덱스 200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차익 실현 종료를 시켰고요. 자, 홀짝파사 원샷원길 문자 발신 번호는 02-786-7734입니다. 요거 저장을 해놔라 라는 얘기고요. 제가 매일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로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매일 장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종목 왜 샀는지 언제 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한 30분 내외로 탁 녹화를 떠서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뭐 보시든가 컴퓨터로 보시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특강 이번 주부터 4주간 매주 3, 4회 홀로스 특강이 개시가 된다. 뭐 실시간으로 특강 들으러 올 필요는 없고요. 제가 특강
일주일에 3, 4편 알차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뭐 편한 시간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게시하고 난 다음 문자로 고지를 할 예정이고, 영상 청취는 연말까지. 요거는 이제 기존 회원분들 모두 해당되는 거고, 이번 8월 말에, 이제 8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8월 말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정, 하이닉스 주저하는가 전망, 삼성전자 주저하는가 전망, 삼전닉스 4박자, 그 다음에 홀짝에서 원샷원길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오늘 소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홀짝에서 원샷 원킬 8월 말에 이번 주 빅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안내를 좀 드리면은요. 이번 8월 말 빅이벤트는 할인도 할인이지만 특강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서 소두에서 살짝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홀짝부사 원샷 원킬은 자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금액이 최소 5천 이상 5천 이하이신 분은 가입하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1개월 이용료가 기본이 원래 88입니다. 생애 첫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할인해서 29만원 이렇게 해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월 이용료가 2만원 아니니까 그게 싸진 않잖아요. 하니까 투자 금액이 하다 못해 한 5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투자 금액 제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한 달 가정으로 특강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금 내가 그래도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뭐 투자 금액 구분 없이 내가 한 달 정도 바짝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와서 홀짝박사가 어떻게 시황을 읽고 종목 핸들링하고 하는지 한 달간 실전 저희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함께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강좌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금액 할인. 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1개월 88만 원이고 저희가 생애 첫 가입하신 분들은 1개월 29만 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단 이번에는 생애 첫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의 홀짝박사를 한번 이용해 보셨던 분들도 요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한 달 동안에 홀짝박사 원샷 원킬 자문 서비스 받으시면서 앞서 소두에 설명드렸던 우리 실전에서의 매매 전략 요 강의 함께 한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요거 신청하실 분들은 02-786-7733번으로 가입 안내 요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29만원 결제할 수 있는 번호 전송해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참조적으로 홀짝박사 원샷 원킬의 본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외국 기관들, 막 자금 집행하는 기업들, 또는 뭐 모멘텀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매수해서 매도까지 책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보통 종목별 평균 보유 기간은 제가 좀 단기로 운영을 한 편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비중을 또 확 넣고 있잖아요. 저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번 주에 넣었던 것도 다 차익 실현 시켜버릴 거예요.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보통 한 1, 2주 간격으로 비중을 또 확 넣었다가 올라오면 또 좀 때리고 이렇게 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 유망한 기업을 갖고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핸들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 추천할 때는 앞서 봤던 것처럼 오늘 추천 종목이 이건데 현재가가 얼마인데 얼마 이하에서 얼마만큼 사라 하고 정확하게 가격과 비중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뭐 10% 사라 그러면 5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5억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이렇게 사면 돼요. 그래서 문자 보고 따라하고 하루 한번 추천 진단 영상만 보면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조적으로 저희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지금 국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해외 주식도 합니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ETF 많이 해요. 요즘 워낙 좋은 ETF들이 많아서 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일단 해외 종목들 안고 있는 ETF 많거든요. 내가 엔비디아 사고 싶은데 뭐 엔비디아를 직접 안 사도 되죠. 엔비디아를 안고 있는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그 점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한국경제TV 내에 홀짝호사 원샷 원키 운영한 지는 이제 27년 차인데 이번에 제가 이름을 홀짝호사 원샷 원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구성한 거는 올해 3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3월달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박살날 때인데 저는 손절 하나 익절 8개였고요. 4월달에 휴전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 찾으니까 저는 손절 없이 익절 20개 진행을 했었고 5월달에 삼전닉스 쏠림 들어오면서 삼전닉스 외에 모든 종목들이 박살날 때 저희는 손절 하나 익절 10개 진행을 했고 6월달에 증시 6월 중순에 상투치고 꺾이면서 삼전닉스도 꺾이고 삼전닉스 외의 종목도 박살나던 그 시기였는데 저희는 삼전닉스를 꼭대기에서 다 차익실을 하면서 6월달에도 손절 2개, 익절 8개 진행을 했고요. 지금 7월달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 붙들고 있다가 저희도 뭐 일부 종목들 손절 처리, 삼전닉스 외에 좀 짜질구리하게 들고 있는 것들 그냥 다 손절 쳐버리고 그걸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덱스 200으로 풀 배팅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코덱스 200 차익 실현했고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차익 실현했다가 또 빠지면 또 다시 늘리고 지금 하이닉스랑 그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매매한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ETF가 좀 많습니다. 네, 유동성 풍부한 ETF들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희 홀짝호사 원샷 원킬은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로 저희 회원분들이 직장인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하루 종일 막 시세를 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분들 이용하는데 좀 심플하게 돼 있어요. 문자는 그냥 매일 아침 9시 전에 오늘 어떻게 할 겁니다. 예고 문자 드리고 해당 시간 되면 뭐 사라 팔아라 나가고요. 매일 장 끝나고 나면 이거 왜 사라 했는지 팔라 했는지 다 설명드리고 저희 문자 발신 번호 요 번호니까 요 번호 하나는 저장을 딱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어쨌든 요 두 가지 8월 말 빅 이벤트 할인 외에도 좀 특강 1개월 가정반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신청하실 분들은 02786-7733번으로 가입 안내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결제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살짝 넘어가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요 신청하신 분들을 하고는 하여튼 한 달 동안 한번 좋은 인연 한번 함께 하는 동안에 수익도 좀 많이 내고 또 함께 하는 동안에 뭐 수익도 많이 내시고 또 뭔가 이 과정이 이번에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제 목표긴 합니다만은 장 출발 1분 만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 급등하겠구나 급락하겠구나 조금 오르겠구나 조금 내리겠구나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 한 1, 2주짜리 한 3, 4주짜리 단기 매매를 한 10번 들어가면 한 8번 정도 먹어낼 수 있는 그런 승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 가겠구나. 미래를 그리게 하는 연습.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번에 1개월 완성반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30년 노하우를 다 한번 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번에 저와 함께하는 인연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